네, 7월 3일 금요일 2학년 6반입니다. 2학년 6반 온라인 클래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노트 검사 진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학년 6반 학생들은 지금부터 노트랑 책 준비해서 수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노트 검사는 등교 계약하면 바로 다시 다 검사할 예정이니까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지 6페이지까지 했어요. 책 46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7월 3일 금요일이죠. 똑같이 했습니다. 단원 제목 2차 곡선 2차 곡선과 직선 03이죠. 쌍곡선과 직선 지난 시간 복습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쌍곡선과 직선 중에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식이 뭐였죠?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이번에 1인데 뿔마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 두 가지 공식은 기말고사 때 시험 봐야 되니까 외워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47페이지 예제 2번 47페이지 예제 2번 이번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뭐였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방법 몇 가지 있었다 했죠? 세 가지. 첫 번째, 길기가 주어졌다고 해보자. 두 번째, 위에 한 점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세 번째, 판별식 D요. 판별식 D였죠. 근데 정확한 방법은 뭐더라? 2번 방법이더라. 1번, 3번이 편안하긴 하나? 얘네들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2번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1번, 3번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수원수도 위정 확통에서는 이 방법을 더 흔히 많이 사용할 거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걸 사실 제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되 기하에서는 이 방법을 좀 따로 챙겨두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47페이지 문제 예제 2번 풀어보면서 할게요. 외부 한 점 1,3에서 접선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에 접선을 그었대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번 방법으로만 풀게요. 2번 방법 위에 한 점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라고 x와 y1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한 점 주어졌으면 식이 어떻게 나오죠? 2x1x 마이너스 y1 y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때 위에 한 점이 1,3이니까 얘를 어디다 넣어요? x하고 y에 넣으라고요. x1, y1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x1, y1은 정해진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1, 3 넣으면 마이너스 3y1은 1 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연립해야 되니까 x1, y1이 여기 지나니까 여기 위에다 넣을 수 있죠. x1 제곱 마이너스 y1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를 연립해 보기 위해서 대입을 해야 돼요. 원이 빠졌네.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뭐 2, 3하고 정리하기가 좀 복잡하겠죠. 분수 나오겠네요. 그럼 봤더니요. 2x1 제곱 보이나요? 2x1 제곱하면 얼마죠? 4x1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해버리면 좀 대입하기 편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좀 기술적인 방법이죠. 기술이죠, 기술. 이런 방법 좀 보이나? 2번에다가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잠시네. 들리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1번을 대입을 하면 되겠는데 1번을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2x1은 3y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지금 뭐 계산이니까 하면 되죠. 3y1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1 제곱 이거는 이제 계산이니까 빨리빨리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9인가요? 9 빼기 2니까 7y1 이거는 플러스 6제곱 6y1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인가?
그럼 y1은 7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x1 구하면 되니까 어디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이것도 뭐 계산이니까 7분의 3, 1 더하면 7분의 10, 2 나누면 7분의 5인가요? x1을 7분의 5, y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가요? 암산 안 되면 차분히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쓰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가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이거는 좀 해줘야겠네요. 7분의 10x 마이너스 7분의 1, y는 1. 7 곱하면 10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 뭐 얘는 뭐 이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답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47페이지 문제 4번. 얘는 이제 노트에, 원래는 뭐 이제 나와서 시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노트에 각자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풀이를 해줄게요. 풀이를 해주는데, 알겠는 사람은 그냥 풀고 끝내시면 되고요.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따 이거 보고 체크해서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47페이지 문제 4번. 마이너스 1,0 4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6. 빠르게 할게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위에 한 점 x가 y1이니까 4x1x 마이너스 3y1 y는 6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x1은 0이니까 6이죠. x1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더라. x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어떡하죠? 똑같아요. 원래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4x1 제곱 여기 x1 y1이 들어가면 되니까 3y1 제곱은 6.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y1 두 개 나오겠죠. 회는 어차피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죠? 4 곱하기 4분의 9 빼기 3y1의 제곱은 6이고 요거 약간 군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빠르면 좀 끊어가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y1은 얼마?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답은 x1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1은 1일 수도 있고 x1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1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각각에 대한 식은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죠. x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y는 6인데 이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는 6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3? 그럼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요. 이게 똑같이 해보면 앞에는 똑같네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y는 6이니까 이번에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였고 답이 두 개 나온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하면 개념은 끝나는데 여기서 살짝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 잠깐만 하면요. 이 내용은 노트에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하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방금 풀었던 문제가 연립 2차 방정식이었어요. 연립 2차 방정식 해가 몇 개였죠? 1차, 2차를 연립하면 해가 2개 나오죠. 근데 작년에 2차, 2차도 연립을 했어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있고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y는 4 뭐 이렇게 딱 치면 두 개 연립하면 해가 몇 개 나와야 되죠? 2차, 2차니까 4개 나와야 돼요. 작년에 어떻게 했죠?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했어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로 만든 다음에 1차, 2차, 1차, 2차 연립을 두 번 하니까 해가 두 개씩 나와서 총 4개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하를 배웠어요. 기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기하적으로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식이죠?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얘는 네, 좀 잘못했는데 아무튼 뭐 또 다른 2차 곡선 뭐 원, 타원 이런 거라고 해보면 이렇게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죠? 4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차, 2차 연립하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타원, 타원 연립한다고 쳐도 타원, 타원 연립한다 치면 4개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2차끼리 연립을 하면 해가 4개가 나왔구나. 작년에는 이런 설명을 못했어요. 기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하를 배웠으니까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뭐 이거는 그냥 첨언이니까 뭐 한번 들어두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곡선은 다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아니죠. 이어서 계속 쭉 할 거예요. 이어서 벡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6반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도가 좀 느려서 앞부분을 추가로 찍었고요. 이제 뒤에는 다른 반이랑 합쳐져서 이제 벡터 진행 나갈 거니까 이어서 쭉 벡터를 진행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2학년 6반, 4반, 10반, 4반, 6반, 10반, 4반, 6반, 10반, 7월 3일이죠. 7월 3일 금요일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반은 6반, 4반, 10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벡터를 나갈 거예요. 책 페이지는 59페이지입니다. 많이 하진 않을게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다음 주 등교했을 때 복습 좀 짧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진도는 빼야 돼서요. 59페이지 벡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2단원 벡터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노트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교 오는 대로 검사할 겁니다. 2단원 벡터, 중단원 1단원 벡터의 연산, 01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 2차 곡선은 이제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2차 곡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말고사 시험 볼 때 공식 좀 다시 보면서 좀 복습하시고 2차 곡선이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 벡터에서부터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예 새로운 개념이라 좀 생소해서 그렇지 한번 익숙해지면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벡터. 우리가 벡터에 대해 살펴볼 건데 벡터라는 게 뭐냐? 벡터의 정의부터 좀 살펴볼게요. 노트 정리하세요. 봅시다. 벡터라는 건 우선 한번 써볼게요. 정의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 이게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 잘 썼나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뭘까요? 크기라는 것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뭐죠? 크기. 뭐 이렇게 내가 이만큼 간격을 딱 뭐 있을까요? 분필이 있다고 쳐요. 이거의 길이 뭐라고 하죠? 한 15cm 정도 될 것 같은데 15cm짜리 분필이 있어요. 그럼 얘의 크기는 15c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 분필의 크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뭐 북쪽 방향으로 15cm야. 이런 말 의미가 있어요? 뭐 45도 방향으로 15cm야. 뭐 그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얘는 15cm라는 의미로만 가져도 충분해요. 이해되나요? 이 15cm라는 게 크기예요. 크기.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쌤 키가 176인데 내가 굳이 뭐 나는 동쪽 방향으로 176cm야 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냥 나는 그냥 176cm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이라는 개념은 그럼 써야 되는 뭐가 있냐면 뭐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가 좀 중요하죠. 아니면 뭐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뭐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지금은 이동하면 안 되지요. 광주 가고 싶어요. 내가 서울 방향으로 가는 거랑 광주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서울 방향으로 열심히 막 시속 300km KTX 타고 막 달려갔어요. 광주에서. 그러면 한 2시간 있다 어디 있어야 돼요? 나는 서울에 있어야 되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근데 내가 서울 방향으로 안 가고 뭐 부산 방향으로 KTX 막 열심히 타고 달려갔어요. 그럼 난 어디에 있겠어요? 부산에 있죠. 크기는 똑같아요. 나 KTX 300km짜리 타고 갔어요. 300km 여기 안 뚫리긴 했는데 만약 이따 치면 이렇게 달려갔어요. 똑같이 나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막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도착지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게 무슨 개념이야? 방향. 내가
속력은 300km 똑같을지언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 도착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 15cm, 뭐 176, 뭐 속력 내가 뭐 초속 뭐 10m로 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속력, 크기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무슨 개념을 붙여보자? 방향이라는 개념을 붙여보자 라는 게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기라는 개념을 썼던 용어도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죠? 스칼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칼라.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느냐, 벡터는 크기에다가 플러스로 방향까지 있느냐. 이해되나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모든 양을 우리는 이제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죠? 얘는 크기만 있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 방향 시속 300km/h 라는 게 있고 광주 방향 시속 300km/h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의 크기는 둘 다 얼마예요? 300km/h 시속,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은 300km로 똑같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뭐라고 하죠? 속도. 도라는 게 방향을 의미하는 한자거든요. 력은 힘을 의미하는 한자고,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속도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으로 배우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외울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크기와 방향 두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벡터의 기호는 이제 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기호. 항상 우리가 처음 개념을 배우면 정의 배우고 기호 배우고 표현 방법 배우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호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고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냐면 벡터 AB라고 읽습니다. 벡터 AB. 이렇게 쓰면 벡터 AB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AB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벡터 AB. 그냥 뭐 이거 읽는 것까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B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죠? A에서 B로 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벡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A라는 방향, A에서 A라는 점, B라는 점. 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 AB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벡터에는요,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를 또 뭐라고 붙이냐면 출발하는 점이니까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A가 시점이고 여기는 도착하는 점. 우리가 버스 끝나는 점 뭐라고 그러죠?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B라는 점을 이제 종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나중에 딱딱딱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벡터는 뭐와 뭐를 가진다고요? 두 가지.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지금 내가 뭘 표현했죠? A에서 B라는 방향을 표현했죠. 뭐는 아직 표현이 안 됐죠? 크기는 아직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크기라는 개념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벡터의 크기. 이 기호에 사실 방향의 개념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은 따로 표시는 안 하고 크기라는 걸 표시해주면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 이거 딱 봐도 크기는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분필의 길이를 크기라고 잡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 A에서 B까지의 이 선분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할 겁니다. 이 위에 화살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선분이에요. 얘는 벡터고요. 알겠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거고요. 선분은 크기만 가지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AB의 길이라고 하고 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도 얘기를 좀 해보면 기호 어떻게 하냐면 벡터 AB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를 이제 우리가 크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 지금
기호, 정의 이런 거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계속 쓸 건데 순간 저게 뭐지? 이 절대값 왜 쓰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처음에 잘 들어두셔야 돼요. 다시 벡터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기와 방향. 크기만 가지는 건 스칼라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통칭해서 설명을 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선 벡터라는 건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 위에다 화살표 쓰고 앞에다 쓴 걸 시작점, 끝에다 쓴 걸 도착점.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벡터 기호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크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선분의 길이를 크기라고 표현을 하자. 정의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절대값을 쓰면 이게 크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럼 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크기는 3, 7, 9 뭐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겠죠. 길이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용어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좀 기억을 할게요. 네 번째 새로운 용어 뭐가 있냐면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위라는 용어를 언제 쓰죠? 너희들이 아는 단위 뭐 있죠? 방금 얘기했던 뭐 킬로미터 퍼 아워도 단위고 그냥 단순하게 킬로미터, 뭐 미터, 센치 이런 걸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단위. 알죠? 단위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그럼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벡터의 단위는 어떻게 잡겠냐면 그냥 크기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만. 뭐만? 크기만. 방향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기만 보면 되고 단위 벡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전부 다 단위 벡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센치라는 말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cm, 선생님 키 170, 하도 많이 얘기해서 176cm라는 건 뭐냐면 1자리에 단위가 몇 개? 176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도 이제 뭐라고 하겠냐면 크기만 1인 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새롭게 그냥 하나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5번 또 새로운 그냥 개념이에요. 0벡터. 0벡터라는 게 있어요. 0벡터. 0 느낌에서 오죠. 느낌에서 오죠. 0벡터 뭐겠어요? 0인 벡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0벡터는 왠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0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크기가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죠? 딱 좋을 것 같은데 0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이런 걸 우리가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요. 그럼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0벡터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0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붙여줘요. 이거를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당연히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0벡터도 0벡터의 크기가 있겠죠. 그럼 크기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호 좀 잘 받으세요. 0벡터에다가 뭐 썼어요? 절대값 썼죠. 절대값의 의미는 크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길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0벡터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숫자. 실수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벡터예요. 이거는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숫자 0. 실제 길이가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따라오나요? 마지막 6번.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 벡터를 뭐 이렇게 생긴 벡터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는데 우리 항상 시점, 종점 이렇게 화살표 치니까 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많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소문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우리가 이제 벡터 A라고 해보자. A 벡터 뭐 벡터 A라고 해보자. 그럼 얘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가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문자 이거는 좀 얘기했지만 그냥 수학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기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적으로 기호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고 이렇게 시점, 종점, 점으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벡터를 표현할 땐 대문자를 쓰고 그냥 이걸 통칭해서 한 선분, 우리가 선분을 표시할 때는 삼각형에서
점을 표시할 땐 대문자, 선분을 표시할 땐 소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벡터도 이 벡터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선분처럼 사용해서 쓸 때는 소문자를 써주고 점으로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할 땐 대문자를 쓴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이지 60페이지 문제 1번 있어요. 문제 1번. 이거 그냥 책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은 AC 벡터의 크기죠. 2번은 BO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가 뭘 의미한다고요?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AC의 길이니까 얼마예요? 3, 4, 5, 뭐 이렇게 되겠죠? BO는 요거죠. 5의 절반이니까 2분의 5.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벡터 조금만 할까 해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잠깐 근데 추가적으로 좀 개념 얘기를 하자면 그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책이 새로 개정되면서 정확하게는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책을 배우는 두 번째 학년이에요. 두 번째 학년인데 그 전 학년에는 기하와 벡터라는 책을 배웠어요. 봤나요? 근데 너희들이 배우는 책은 기하예요. 어떤 차이가 있죠? 벡터라는 말이 빠졌죠? 무슨 뜻일까요? 벡터가 없다는 아니고요. 벡터가 없어졌다 이건 아니고 지금 벡터 하고 있잖아요. 벡터가 없다는 건 아니고 벡터의 개념이 좀 약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할 거지만 너희들이 배우는 벡터는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평면 벡터를 배워요. 근데 너희 선배들은 기하와 벡터 해가지고 뭐까지 배우냐면 공간 벡터까지 배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간이잖아요. 칠판은 평면이면 우리는 칠판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칠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듯이 공간에 살기 때문에 공간 벡터까지 이제 3차원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면 벡터는 2차원, 공간 벡터는 이렇게 이제 추가 하나 더 들어가서 3차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배우는데 그래서 공간 벡터의 개념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다음 단어 보면 공간 도형이에요. 그래서 공간 벡터라는 개념은 빠졌지만 공간 도형은 배우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간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하나 좀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벡터는 공각 벡터를 해야 벡터가 사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평면 벡터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공간 벡터를 하기 위한 단계인 건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책이 개편되면서 개념이 좀 빠졌으니까 좀 더 수월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몇 가지 좀 어려울 만한 것들이 빠져나오긴 했으니까 그거는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벡터 도입만 좀 해봤고요. 이 개념들 다시 한번 또 가능하면 이제 실제 얼굴 보고 복습 좀 하고 이거 익혀놔야 이제 벡터를 또 쭉 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정의랑 사용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만 배웠으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한번 잘 기억만 하고 복습만 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트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실제 얼굴 볼지 또 온라인으로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